드라마 대장금, 영화 광해, 그리고 왕의 남자.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흥행작이면서 동시에 우리 역사 기록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수백 년이 지나서 고전이 돼버린 작품들을 찾아서 후세에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 주인공은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추운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장소가 정말 국가에 관련된, 국회 관련된 기록들이 다 있는 이 헌정기념관에서 하게 돼서 또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에 우리가 정말 흔히 접하는 그 영화나 뭐 드라마, 많은 인기 작품들이 대부분 이 고전 속에서 정말 그 시초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역사의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합쳐져서 이제 드라마나 이제 좋은 영화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류 열풍의 원동력이 다 우리 고전 번역원에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 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쪽으로 좀 앉아주시겠어요? 네. 네, 원장님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정말 그야말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대박을 터뜨리는 그야말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작품 가운데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 작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드라마 대장금도 그렇고? 그 왕의 남자라고 네. 꽤 유행을 했는데 거의 주인공이 공길입니다. 네, 공길. 다 아시다시피. 네. 근데 연산군 일기에 보면 공길이 그 배우로 나오는데 배우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선비 분을 하고 대사를 하면서 임금이 임금 같지 않고 신하가 신하 같지 않으면은 아무리 곡식이 있은들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연산군이 듣고 이건 불경에 가깝다 해서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길은 그 당시에는 현실 비판적인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금 같은 경우는 중종실록에 의술이 뛰어난 의녀 대장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왕한테 상도 받기도 하고 또 왕의 그런 병의 상태도 또 알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대장금에도 나오고요. 또 드라마로 왜 별에서 온 그대 그건 유행을 했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 광해군 일기에 평북 선천군에 대낮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막 퍼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덩이가 떨어져서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구멍이 나 있고 폭포같이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거를 묘사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UFO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아마 작가가 거기에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래서 드라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단편적인 역사 기록에 작가들의 상상력이 합쳐져서 그런 아주 좋은 드라마나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류 열풍이나 그 컨텐츠가 그 근원을 찾아보면 우리 고전에 있는 고서에 경우가 아주 그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대단하다고. 네. 이 한국 고전 번역원이 지난해로 50도를 맞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는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출발은 1965년에 민간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민족문화추진회고요. 2007년도에 와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한국고전번역원이라고 명칭도 이제 개칭을 하고요. 그 저희 원이 하는 거는 큰 줄기로 보면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한문 자료를 그걸 지금 우리말로 바꿔서 후손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큰 사업의 줄기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원, 그 개원 필경집부터 해서 구한말의 황현의 매천지까지 개인의 신문집도 이제 번역을 하고요. 또는 국가에서 이제 기록한 건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돼 있는 조선왕조실록,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런 것도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런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조들이 남겨놓은 한문 전적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저희 기관의 주된 임무입니다. 네. 예. 근데 뭐 승정원 일기도 그렇고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그 양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시간이고 그 열정이고 뭐 막 굉장한 그 양이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정원 일기는 저희가 1994년부터 번역을 했는데 승정원 일기가 이제 전체 글자 수가 2억 2,650만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만 대장경이 5,200만 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한 4배 분량이죠. 와. 그러니까 단일 서종으로는 양으로서는 세계 최대고요. 네. 그 저희가 1994년부터 번역을 해왔는데 지금 4,300만 자? 그래서 한 19%밖에 번역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인조대하고 네. 순조대 번역은 마쳤고 네. 지금 영조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영조대 번역도 완역하려면 15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2030년에 끝납니다. 조선왕조실록도 1993년에 완역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어투가 요새하고 맞지 않고 또 오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재번역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30년 좀 걸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한자를 배운 세대이긴 한데도 사실은 뭐 까먹기도 하고 또 조금 어려운 한자는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게 또 예전 그 고서 또 그 고전에 있는 한자들은 정말로 그 좀 해석하기가 예, 예.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뭐 한 줄 하는데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한문 전적을 보면은 일반인들은 한문만 잘하면 되는 줄 알죠. 근데 그 안에는 천문, 지리, 의학, 제도, 정치, 경제 이런 용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다 그런 대목을 만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그렇죠. 분야에 대해서 이제 따로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승정원 일기 같은 거 보면 왕과 신하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니까 뭐 그 사람 요새 어떻게 됐나라든지 그 일은 어떻게 됐나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걸 번역하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또 전부 이제 뒤져야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정말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의 또 그 가치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역사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1965년부터 오롯이 한자리를 지켜온 한국고전번역원.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만나는 현장이다. 현재까지 500여 책의 번역을 마친 승정원 일기. 하지만 전체 기록이 완역되려면 5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역사문헌 그 번역 통계입니다. 이게 지금 요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환갑 때 돼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못 읽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 같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역사책을 못 읽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그런 얘기죠. 숨소리마저 고요한 고전 번역실. 낯선 과거와 마주한 번역사들은 곳곳에서 고비를 마주한다. 지금과는 현저히 다른 어휘와 문화, 시대상 등 고전 번역은 단순한 한자 번역을 넘어선 과거와의 사투다. 미리 알고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 용어를 갖다가 일일이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게 조금 까다롭고 그런 힘들죠. 건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고전 번역은 미래로 가는 옛길이다. 그 옛길을 바르게 찾아내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에게 든든한 내적 자원을 찾아내 주겠다는 것이 바로 고전 번역원의 사명감이다. 그 고전 번역원이 인문학의 씨앗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고전 번역이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그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는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또 현대사회라는 게 아주 무한한 경쟁 속에서 매일매일 왜 팍팍한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고전이 주는 해답이 있죠. 네. 그 옛날 선현들이 남겨놓은 글을 읽어가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고전을 내일로 가는 옛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가는 옛길이라는 것은 옛날 선현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글을 읽어가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지만 그렇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계기는 고전이 주는 거죠. 또 고전을 오래된 새로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래된 새로움. 오래된 새로움. 참 좋네요. 예, 그 말의 말이 참 느낌도 좋죠. 너무 예, 예. 좋습니다. 그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그 교수 신문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예. 뽑은 그런 한자성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지난해는 뭐 마음도 좀 예. 씁쓸해지는 혼용무도라는 말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 고전 번역원에서도 올해 한자 아니면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을 하신다고요? 예, 예. 그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자성어를 발표하고 나서 10분 뒤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보면은 그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는 그런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풀이가 같이 나와야 되죠. 자체도 어렵고 뭐 네. 뜻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 국가를 보면은 네. 일본, 대만, 또 저 중국,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 올해의 한자는 한 글자입니다. 아, 딱 그나들은 한자. 전부 한자를 상용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해 날씨가 더웠다 그러면 더울 서자, 어.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불을 창자, 팽창할 때 창자. 네, 또 일본은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안한 한자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강렬한데요, 더. 그렇죠. 한 글자가 네. 주는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이거나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자를 한자를 해서 네. 발표를 하자. 그래서 올해 한 것이 살필 성자입니다. 반성하다, 자성하다, 성찰의 뜻인데 그 이제 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생활도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많이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네. 뭐 도서도 인문학 관련 그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근데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인문학 또 이렇게 한자, 한문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뭐 열기가 뭐 열풍 그러니까요. 수준인데 책도. 네. 대학에서의 인문학 관련 학과는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대학은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대학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내보내야 되니까 네. 또 기업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대한 그 열기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게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대학이 어떻게 경제 논리하고 지금 이렇게 맞아가니까 네, 네. 그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빨리 경제가 좋아져서 네. 대학의 그런 인문학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인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소홀해지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 정말로 막 오랜 시간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고전을 번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많은 분들께 읽히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 작업이 그냥 읽히지 않고 묻혀져 있으면은 이게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대중화하는 그 문제도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좋으신 지적인데요. 네. 저희가 번역을 해서 내놓은 책이 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2년 전에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컨텐츠 기획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화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을 내용을 많은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그 수준에 맞는 책을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일반 문집이나 글에서 주제별로 뽑아서 그 대중화 서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일도 하면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된 고전도 지금 발간을 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고전이라고 해서 앱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 이름이 이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요? 예, 예. 그 이제 대외협력실에서 이제 지은 이름인데 고전에서 구하는 마법 같은 지혜. 그래서 이제 고구마라고 이제 잘 기억들 하시라고 지었는데 그 앱에 들어가면 이제 고전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노인분들한테도 이게 유용하게 활용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제가 이게 지금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축적이 되면은 노인분들도 이렇게 틀어놓고 앉아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뭐 고전의 대중화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또 그럼요. 운전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맞습니다.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그 어쨌든 예산 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원장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무슨 애니메이션 제작하신 게 있다고 그건 들었어요. 원장 부임 전에요. 네. 2012년도에 이제 효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애니메이션은 저희 선친께서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뭐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제 보류를 했다가 2011년도에 저희 선친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뵈니까 견뎌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선친께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 그때 하시려고 했던 효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갖고 나오신 예, 거죠? 그겁니다. 예. 그래서 소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뒤에 네. 1년 동안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2012년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만들어서 전국 초등학교 6,900개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다 했고요. 그다음 소년원, 교도소, 해외 문화원 이런 데 다 이게 무상으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효에 관련해서 이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까닭이 역시 그럼 아버님 때문. 뭐 선친께서 17살 때 이제 혈혈단신 월남을 하셔서 이제 예. 공부하러 오셨거든요. 그다음에 네. 6.25 때문에 이제 못 가시고 그러니까 늘 그 제 조부모께 대한 그런 이제 뭐 마음의 부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효공원을 만들라고 효공원. 그러셨는데 네. 그걸 만들려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에 넣을 수 있는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럼 뭐 앉아서 뭐 옛날에 삼강 오리온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매일 앉아서 있을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선친께서 이 효 애니메이션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학생들한테 좀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시작한 거죠. 네. 그 원장님께서 제작하신 효 애니메이션이 예, 예. 부산 그 어린이 국제영화제인가에도 예, 예. 초청이 됐더라고요. 예, 작년에 그 초청이 돼서 네. 가서 거기서 상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네. 뭐 그거 본 그 반응들이 막 해외에서도 쏟아지고 막 그랬다면서요. 뭐 그렇게 크게 온 건 아니고요. 네. 가까운 지인분을 드렸더니 네. 그분이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어. 같이 누워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끌어안으면서 아빠 그래서 이거 보다가 놀랬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고전 번역원 원장님이라고 하셔서 이제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좀 딱딱하고 이렇게 조금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고. 원장님께서.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그 교단에 오래 계실 때 보니까 올해의 그러니까 초대 대한민국 스승상도 수상을 하시고 이제 그 학생들의 평가 또 주변의 그 평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신다고. 예. 원래 좀 이렇게 막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한문 과목이 딱딱하니까 네. 그 딱딱하고 좀 지루하니까 중간 중간에 학생들한테 좀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평소에 좀 농담도 즐기시고 좀 성격이 약간. 그럼 뭐
뭐 딱딱하게 지내는 것보다 네.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막 하셨는데 막 사명패도 만들고 예. 그게 뭔가요? 사명패라는 것이. 이 사명패가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이 고등학교 입시에 왜 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범대학 학생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면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선생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직업인데 학생들이 이제 참 스승하면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 학생들 뇌리 속에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 스승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라. 그래서 그걸 받죠. 그걸 받아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 글을 부형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책상에 앉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마음도 다잡는데도 좋고 그래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아닙니다. 이 사도 인증제라는 건 뭔가요? 제가 이제 학장이 되고 나서 전국 사범대학이 커리큘럼을 다 보니까 네. 커리큘럼이 문과대학 과목에 플러스 교직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발달심리, 교육사, 뭐 교육심리 뭐 이런 과목으로 구성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과목 중에 인성과 품성을 갖춘 교사를 만드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사도의 인증이라는 1학점짜리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교육계 원로들이 오셔서 그 교육계에 계셨을 때 그런 경험이나 교사의 사명감이나 이제 특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봉사 내지는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성교육, 예절교육 들어야 되고,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한 학점짜리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인증제라고 만든 건 그 과목을 듣고, 또 사범대학에 참빈누리라는 그 봉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일정 시간 하고, 네. 그럼 졸업할 때 제가 사도인증장을 학생들한테 주고, 그 명단을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 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건 보장 못해도 이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성은 보장합니다.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이유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거든요.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새 뭐 선생님을 뭐 빗자루로 참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권 확립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품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면 교육 현장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때 시도했던 겁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고전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이게 마음도 참 맑아질 것 같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깊어질 것 같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수많은 그 고전 그 작품들 가운데, 번역해 오신 그 일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작품도 있고 이제 구절도 있고, 네, 그렇죠. 구절도 근데 좋고. 작품은 뭐 논어나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어떤 특정한 책들은 우리나라 전적주에서는 좀 소개하기가 좀 쉽진 않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구절로는 그 논어에 있는 것인데,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는 그 공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물 떠오기 싫으면 모든 사람도 떠오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덕목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는 것이 간단한 구절이긴 한데 역지사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
책 속에서 뭐 지혜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이 고전 속에서 워낙에 그 속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인생의 해답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 정말 삶의 의미라는 것도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려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께 대해서 입장이 돼서 배려해서 생각하고 행하면 그게 효고,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서 행하면 그게 우정이고, 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하면 그게 나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려가 이게 굉장한 중요한 덕목일 뿐더러 나눔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하냐 아니냐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제 말씀 자꾸 드리는 것보다 제가 두 분 원로분들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드리면은 그 잘 아시는 김형석 선생님, 지금 올해 97세실 겁니다. 그 97이 되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경청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없어졌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보람으로 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보람으로 남는다. 근데 그분이 이제 90평생을 뒤돌아보시면서 인생을 관조해서 본인이 느끼신 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배려와 나눔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자꾸 하셨지만 신영복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자는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경쟁에서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잠자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는 건 함께 가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그 더불어 살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분 말씀대로 살면은 그 행하는 자신도 행복해질 뿐더러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원장님 뵙고 나서 정말 느끼고 또 배우게 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뭐 TV에서의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작품들, 소설들을 접하면서도 이거는 어느 고전에서 나왔나를 좀 찾아보게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속에서 또 우리의 가치를 찾아갈 수도 있게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굉장히 고전과 함께 더 건강해지고 또 인생의 좀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